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셧다운의 종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뉴욕 증시의 상승 마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들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전일 표결에서 이제 부결이 됐던, 지난주에 이제 부결이 됐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임시예산안 표결을 했고, 이게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한시적인데요. 그래서 다음 달 8일까지 임시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차는 하원에서 표결을 하게 되고, 그 표결 결과를 백악관으로 넘겨서 또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임시예산안이 이제 결국엔 승인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 셧다운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일단 짧게 종료가 됐는데요. 다만 완벽한 타결은 아닙니다. 임시로 이제 했고 아직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쟁점이 됐던 이민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8일 됐을 때 또다시 셧다운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야당 쪽보다는 여당 쪽이 여론의 압박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당 쪽에서 이제 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남기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8일에는 이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길게 가지 않는 단기 어떤 셧다운에 그쳤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단행된 기간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바로 또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더해진 재료가 있었는데요. IMF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10월에 내놨던 것이 올해 성장 전망치가 한 2.3%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2.7%로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보다 높여진 것은 역시 이제 세금을 돌려주는 감세안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 전망치도 3.7에서 3.9로 높여 잡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미국의 어떤 감세안 하나만 가지고 전망치를 높였다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에 또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증시에는 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나왔던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12월 전미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0.27 기록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예상치는 0.4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0을 넘기면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또 전월보다는 또 올라간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임시로 또 봉합이 됐고 이제 셧다운이 이제 일단 이제 봉합이 된 상태고 성장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성장 전망치가 높여진 데다가 현재 경제 상황 전미 활동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현재, 미래, 과거 모두 다 좋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일단 또 안도하면서 매수자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에너지주가 유난하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국제유가 좀 올라갔고 곧 또 여당 쪽에서는 좀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바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 인프라 투자가 바로 또 단행될 가능성,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또 주목을 하면서 에너지라든가 또 연관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M&A 관련된 재료가 또 부각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 강세 보일 때 S&P 500이 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헬스케어 강세 보일 때 또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아의 발언이 이어지게 되면서 소폭 좀 상승한 것 같고 달러가 반등했다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달러화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미국이 안정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공급량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일 대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90.40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제 곧 FOMC가 열리죠. FOMC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본다라면 달러가 이제 추세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글로벌 통화정책회의, 예를 들어서 뭐 ECB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통화정책회의에서 달러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이제 달러는 추세적으로는 좀 약간 내려가는 그런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63달러대를 넘어서서 63달러 중반 정도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 0.4% 정도 올라간 거죠. 사우디 쪽에서 내년도까지 감산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런 거에 이제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중동이라든가 뭐 북해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산유국들 중심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또 캐나다 이쪽에서는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산 합의가 또 단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제유가 이 수치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는 이제 WTI 기준인데 WTI 자체는 뭐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급등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국제유가가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요인으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국제유가가 이제 현재로서는 63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서 이제 당분간 좀 머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2.04% 하락하면서 11.04까지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야간 선물에서 좀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2,000계약 이상, 2,200계약 정도 매수했었는데 이날도 2,000계약 이상 매수하는 가운데 0.37%.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과 무관하게 이제 셧다운 이슈가 이제 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초반에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또 해소가 됐다는 점이 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증시가 대략적으로 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들 좀 챙겨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시장이 보면 최근에 이제 호재에 좀 민감하고 악재에 좀 둔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좀 하락할 때 좀 명분거리를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닝 시즌이라든가 뭐 기업들의 실적 또는 이제 경제 지표는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셧다운이 만약에 좀 장기화된다라면 이 부분이 좀 명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주기 종료가 됐죠. 물론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 예산안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뭐 한 2, 3주 정도 미뤄둔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2, 3주 후에도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또 바로 또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책 이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뭐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뭐 정책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발표가 이제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이 계속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심리는 당분간 좀 안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일부 좀 불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애플의 아이폰 이제 이슈인데요. 아이폰 10 판매량 부진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판매량 이제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일부에서는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를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애플의 부진 그리고 이제 판매량 부진에 따라서 통신사들의 실적이 또 영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슈들이 좀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역시 이제 통신사들과 또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여파는 좀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폰 10이 부진하긴 하지만 뭐 다른 폰들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아이폰 7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안폰으로 이제 뭐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심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에 영향을 줄 정도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제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이제 주가 부진, 오늘도 애플은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진이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애플의 주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뭐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외환 시장에 일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그 확장 국면 또는 이제 통화량을 좀 공급하는 어떤 입장에 있었던 일본 쪽에서 정책의 변화가 나올지, 뭐 정책 변화 나오면 달러와의 어떤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내용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슈와 해외 마감 현황 살펴봤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